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2011년 1월 한 술자리에서 거하게 취한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실 옛날에 살인사건에 가담한 적이 있어. 여러분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와 사업상으로 알고 지내면서 그 술자리에 있었던 한 여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던 22살 한 남성의 죽음이 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납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제보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바로 이 3명의 피의자가 긴급 체포되죠. 박 사장, 한 과장, 그리고 임 사장. 이 3사람은 2004년 당시 이 죽은 피해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돈 관계가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사람 중에 가장 먼저 붙잡힌 건 바로 술김에 과거 비밀을 얘기한 바로 이 한 과장이었어요. 근데 이 한 과장은 누구였냐면 사장이라고 붙어있는 바로 이 2사람 아시죠? 이 2사람의 수행비서였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뒤이어서 박 사장이 체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날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박 사장에 따르면 죽은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매일같이 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왔고요. 여기서 협박과 행패를 일삼았다고 했죠. 그렇게 참지 못한 이 3인조가 피해자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고요. 이에 잠들어 버리니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해남에 있는 저수지 인근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게 수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착각이었죠. 3인방이 살인을 저지른 후 이들은 어쨌든 이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A씨의 신원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약간 내용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먼저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제거했고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삽으로 앞면을 내려쳐서 얼굴이 뭉개진 후에 매장하게 된 거죠. 더 끔찍한 건 매장을 하고 나서도 3명이 들킬까봐 불안감에 떨다가 현장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더 깊게 매장한 후에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려서 2번째 훼손을 서슴지 않았죠. 자, 여기 잡혀온 사람은 3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살인의 직접적인 주범이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 과장과 박 사장입니다. 이 박 사장 쪽의 변호사 인터뷰에 의하면요. 아니, 한 과장이 그러던데 다 박 사장이 진행했다더라. 박 사장이 목을 졸랐고 이 한 과장은 그냥 놀라서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의견 달랐어요. 무슨 소리냐? 목을 조른 건 한 과장이다. 죽이자고 한 것도 한 과장이다. 라고 하면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임 사장은 이 3인방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임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살해 현장에 애시동초 없었고 오직 이들이 시신 유기하는 그 현장만 지켜봤다라고 증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3명이 다 각자 범행에 가담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었죠. 초기 조사에서 이 한 씨가 2011년 3월 박 사장과 대질 조사를 하고 다음날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난 억울하다. 잡히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남긴 후에 잠적해버립니다.
그의 행적이 서해안 쪽에서 발견되긴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살아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신 기록 같은 생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진 한 과장의 행방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묘연합니다. 과연 그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자, 한 과장이 없어지니까 경찰은 이제 박 사장이다 하고 박 사장을 집중 조사하게 됐죠. 근데 그는 이미 이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도대체 이 3인방이 어떤 관계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점점 밝혀지는데요. 박 사장에 따르면 나는 직책만 사장일 뿐이다. 실질적인 사장은 바로 임 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성분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사장은 임 사장인데 나와 임 사장은 사실 연인 관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증언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다가 또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상반된 내용이었어요. 실질적 사장이 임 사장인 건 맞다. 그런데 사실 임 사장이 한 과장과도 내연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사장이 이 박 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 과장과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건데요. 이건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쨌든 경찰은 도주한 한 과장 그리고 수감 중인 박 사장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됐죠. 하지만요, 이 사건은 깊이 파고들면 들어갈수록 임 사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피해자가 졸피뎀을 탄 커피를 먹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면제 졸피뎀을 구입한 사람은 바로 임 사장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임 사장이 두 번째 시신 훼손했을 때 기억하시죠? 염산을 뿌렸잖아요. 이 염산을 준비한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사라진 것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박 사장도 한 과장도 아닌 실질적 사장인 임 사장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녀가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니까 임 사장 이 사람 조사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임 사장을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참나. 임 사장은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참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나봐요.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서 면회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 관계자에게 나는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어디에 수감되었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건 교도소 관계자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이 임 사장이 이 모든 살인사건의 아주 중요한 배우일 수도 있는데요. 진술이 확보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임 사장이 직접 목을 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모든 전개는 다 그녀의 계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임 사장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여럿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그 여자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면서 분노를 표했죠. 확인해보니까 임 사장이 사기 전과 시비범에 여태까지 피해 금액만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담당 형사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에 따르면 임 사장, 그녀는 범행을 계획해서 공범들에게 임무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둘은 그냥 지시를 따른 것 뿐이었죠.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살인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또 시체에 염산을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체 손괴 방조죄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결국 그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녀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공장을 운영하던 한 피해자는 그녀에게 이용을 당해서 공장을 매각하고 그 돈을 또 이 여자에게 다 뺏겼다고 해요. 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이 임 사장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는데요. 그 와중에는 또 그녀를 따르던 남성들이 그녀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가는 정황도 발견되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녀가 어떤 자신의 여성의 미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기를 친 것 같다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전신 성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목소리를 변조하기 위해 성대 수술까지 감행한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죠. 자,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이 3명의 용의자들이 살해 혐의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가는 다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같은 장소를 그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곳이 바로 해남 소재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려면 이제 시신이 발견돼야 할 거죠. 그래야 어떤 많은 진척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국방부 유해 발굴단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다 뒤졌죠. 저수지 인근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동물 뼈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시신이 묻혀있는 지점에서 조금만 비껴서 땅을 파더라도 유골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매장지가 이곳이 맞다면 분명 언젠가는 여기서 유골이 나올 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2차 시신 유기를 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다시 여기에 있는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분명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박 사장만 검거됐어요. 그리고 그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살인죄로 15년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3사람이 진술을 다 했을 때 어쨌든 박 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인데요. 살인죄는 보통 시신이 발견이 되어야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박 사장의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건 임 사장과 한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박 사장 또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 사장은요? 그녀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염산도 준비했고 이 시신 유기 현장에 같이 갔다라는 것도 확인됐지만 박 사장과 한 과장이 임 사장은 살인 현장에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체 손괴와 살인 방조 행위는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5년이었어요. 그래서 죄는 물을 수 없었죠. 결국 이 3명 중에 박 사장만 감옥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가 자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더라면 수감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과장은 사라졌고 임 사장도 이 사건에서 교묘히 빠져나갔고 박 사장도 실제로 나만 왜 죗값을 받는 거냐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임 사장의 어떤 돈 문제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임 사장을 빼놓고 이 여성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근데 박 사장은 그러면 이제 박 사장한테 물었죠. 야, 그래서 임 사장이 살인을 했어 안 했어? 개입했어 안 했어? 에 대해서는 또 박 사장이 난 임 사장과는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나 그녀의 전적을 봤을 때는 분명 그녀가 주요 어떤 주범일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했지만 연인 관계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그녀가 교묘히 남성들을 잘 이용했기 때문일까요? 박 사장은 임 사장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약간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한 과장은요?
서해안 쪽에서 발견됐었다고 했죠. 그런데 주변인들한테 나는 인형 공장을 하러 베트남에 간다,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후에 정말 국내에서는 어떠한 생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국내에 살아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기억하시죠? 술자리에서 한 과장이 7년 전의 사건을 말하게 되면서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쉽게 해결될 것 같다가 정작 가장 유력해 보이는 임 사장이 대면이 불가능했고 한 과장도 사라져버렸고, 물론 박 사장은 잡혔지만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쉽게 밝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임 사장한테 내 돈 내놔라 라고 얘기했던 죽은 A씨. 돈과 사랑, 복잡한 관계까지 얽혀버린 3명의 용의자였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